내용은 주제 16입니다. 스토리북은 38쪽과 39쪽의 내용을 함께 할 거고요. 주제의 내용은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고려를 배우면서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왕들이 어떻게 고려를 통치하는지 배웠고요. 또 고려 전기에 자꾸 고려를 공격하는 거란과 여진의 침입에 대한 이야기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고려의 전기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요. 물론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있지만 이 왕을 항상 견제하고 또 이 고려의 대표적인 지배층이 있었습니다. 고려 전기를 대표했던 지배층은 바로 문벌 귀족입니다. 이렇게 뭔가 지배층들이 시기마다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런데 고려 전기에는 문벌 귀족이 그 지배층으로서 성장합니다. 문벌 귀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고려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있는 가문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가문 집단. 그런데 심지어 이들은 왕들과 왕과 혼인을 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힘을 더더더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가문이 바로 경원 이씨 가문입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 때 경원 이씨 가문인 문벌 귀족이 이 가문 자체가 힘이 정말 강력했어요. 그런데 그 경원 이씨 중에서도 정말 힘이 강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자겸입니다. 자, 이자겸은 그 아빠부터, 이자겸 아빠 할아버지부터 막 힘이 진짜 강력했는데요. 보면은 이 이자겸은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에요. 그런데 이자겸은 자기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을 왕인 예종과 결혼시킵니다. 이 딸을 왕인 예종과 결혼시켰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자겸의 딸과 이 예종 사이에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응애의 아들이 나와요. 아들, 인종. 자, 그러면 이 인종은요, 사실 이 이자겸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당연히 외할아버지라고 불러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이자겸이 또 자기의 다른 딸을 이 인종과 결혼시켜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자겸은 인종이 자기 손자고 인종은 이자겸을 외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이자겸이 또 자기의 딸을 인종과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인종의 입장에서는 자기 이모랑 결혼한 거고요. 인종은 갑자기 이 이자겸을 원래 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장인어른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자겸은 자기의 두 딸을 다 왕한테 이렇게 결혼하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것처럼 굉장히 이자겸의 힘이 강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을 보고 나서 이 결혼을 보면서까지도. 그쵸? 자, 그러니까 이 이자겸의 힘이 정말 강해지니까 이 인종이 나중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의 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의 힘이 이렇게 강력해지는 걸 볼 수 없으니까 이 이자겸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이걸 눈치챈 이자겸이 무엇을 일으키냐면 바로 난을 일으켜요. 나를 제거한다고 감히 그럴 수 없어 하면서 이자겸의 난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이자겸의 난이 성공했을까요? 이 이자겸의 난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것, 그리고 이 난이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 약간 고려 전기 사회가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웠다는 것 자체가 이 문벌 귀족들이 지배층으로서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심지어 이 왕은 이런 난이 발생할 만큼 이 왕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다. 왕실의 완전 권위가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인종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시 왕의 힘을 강력하게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종은 자신의 힘을 키워줄 만한 능력자인 관리를 뽑으려고 하는데요. 그때 뽑혔던 사람이 바로 묘청입니다. 묘청.
이 묘청은요, 승려, 스님이에요. 이 묘청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이 묘청은 인종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나라가 혼란스럽고 다른 나라가 침입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여기 땅,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 수도의 기운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당시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경의 땅의 기운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도 한번 옮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묘청은 수도를 서경, 지금의 평양으로 천도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묘청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풍수지리설입니다. 이 풍수지리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막 무서운 이야기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집에 이사 가서 그 집에서 잤는데 그 집에서 잘 때마다 자꾸 악몽을 꿔. 귀신이 나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런 것처럼 이 풍수지리설도 뭐냐면 그 땅이 기운을 받아서 일이 풀린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기운이 있는 땅에 가면 내 일이 잘 풀리고 나쁜 기운이 있는 땅에 가면 안 좋은 일만 생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묘청이 지금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건 이 고려의 수도인 개경의 땅의 기운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기운이 좋은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 너무너무 잘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서경으로 실제로 수도를 옮기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주장에 문벌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벌귀족들은 자신의 모든 어떤 생활 기반이 다 수도에 있잖아요. 그런데 수도를 옮겨버리니까 그거는 뭔가 용납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문벌귀족들이 반발을 했고 인종이 문벌귀족들의 반발에 못 이겨서 서경천도 운동을 서경으로 천도 안 할래 라고 하면서 이거를 취소해요. 자, 그러니까 묘청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묘청이 난을 일으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해요. 묘청이 난을 일으키면서 실제로 스스로 대위라는 나라, 스스로 나라 이름을 대위라고 만들면서 서경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난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거를 진압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대표적인 문벌귀족인 김부식이 이것을 진압합니다. 그러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로 끝나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고려의 왕실의 권위가 계속 하락되고 있고 그리고 문벌귀족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있구나가 드러났던 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지배층은 문벌귀족이었고 이 문벌귀족을 대표하는 강력한 사람이 이자겸이었다는 거 이런 거를 극복하고자 인종이 묘청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시행했지만 이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38쪽과 39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8쪽 1번. 고려 전기 대표적인 지배층은 누구라고 했죠? 바로 문벌귀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 되었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자겸입니다. 2번. 자, 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볼게요. 자, 묘청은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무엇을 주장했죠?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주장했죠. 그런데 묘청의 난은 누구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바로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되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워크북에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